안녕하세요. 니트 쉼터입니다. 이번에 떠볼 작품은 간편하게 아무 때나 쓰고 나갈 수 있는 모자를 떠보려고 합니다. 머리 윗부분은 많이 퍼지지 않게 조금 둥그런 형태로 떠줄 것이고요. 챙도 아래쪽으로 내려지는, 보통 이제 우리가 번거지 모자라고 하고 대부분은 버킷햇이라고 소개되는 챙이 있는 모자입니다. 도톰한 실로 뜨니까 몇 시간이면 충분히 뜰 수 있고요. 초보분도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모자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선물하기에도 아주 좋은 아이템일 것 같고요. 찬바람 부는 요즘 같은 날씨에 딱인 모자 함께 떠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드는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준비물 소개가 있겠습니다. 알리제 맥시 2볼, 모사용 코바늘 8호, 돗바늘, 단수링, 줄자, 핸드메이드 라벨, 가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뜨는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사용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리제 맥시라고도 하고 슈퍼라나라고도 하고요. 그 실은 100g짜리 실인데 100g에 100m, 그리고 아크릴 75%와 울 25%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떠보니까 가성비 아주 충분히 훌륭한 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 볼 반으로 모자 하나가 완성이 되니까 세 볼이면 모자 2개, 성인 모자가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아이 모자와 2개라면 아주 충분한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떠보기 시작할게요. 실을 가져오시고 짧은 쪽을 잡고 새끼손가락을 한번 감은 다음에 검지 뒤로,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바늘을 들고 이렇게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렇게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원 안에 바늘을 넣고 하나 빼오세요. 이 원형코 만들기, 보통 인형이나 이 원형을 뜨실 때 원형코라고, 아마 매직링이라고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매직링을 만들어 주시고 사슬 하나 올려야 이 매직링이 묶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단에는 짧은뜨기 7개, 이 원 안에 바늘을 넣는데 이 두 줄이 이렇게 바늘 위에 오도록 감아와서 빼주시고요. 지금 한 코, 시작코를 표시하기 위해서 마커를 꽂아 두겠습니다. 이 모자 뜰 동안에 세움코를 하거나 빼뜨기로 단을 마무리하는 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코를 표시를 해주시고 짧은뜨기 7개, 그러면 저는 하나 떴으니까 나머지 6개를 떠볼게요. 둘, 감아와서 셋,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온 다음에 감아와서 넷, 넣고 감아와서 5, 넣고 감아서 빼주시고 6, 감아서 빼주시고 7, 이렇게 7코가 되고 나면 이 큰 원을 이렇게 당겨서 첫 단을 완성해 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빼신 다음에 이 바늘 자리에 2단은 한 코에 2개씩 7번을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코를 표시해 두고요. 이게 계속 빙글빙글 돌 거라서 첫 코를 표시 안 하시면 초보분들은 헷갈리시니까 그 자리에 하나 더, 짧은뜨기
한 구멍 안에 2코씩 7번을 반복해 주겠습니다. 둘, 2번 코도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둘,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둘. 자, 이렇게 하면 2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코에 여기 한 코에 하나, 다음 코에는 2개, 한 코에 하나, 다음 코에는 2개, 이 끝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 한 코에 하나 핀 꽂아 주시고요. 다음 코에 2개, 하나, 다음 코에 2개, 다음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2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이번 단에는 21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첫 단에 7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에는 한 코에 2개씩 떴으니까 14코. 이번에는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이번 단에도 7코가 늘어났으니까 21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통 이제 모자를 뜰 때 일부러 디자인상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늘려 뜨는 거를 한 자리에서 계속 그 같은 자리에서 반복을 하면 각이 생겨요. 일부러 디자인을 각이 생기도록 하려면 그 마지막 코에 한꺼번에 이번에는 1개 하고 2코를 떴으니까 다음 단에는 하나, 둘 하고 여기에 2코,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하고 마지막 코에 2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살짝의 회오리 모양의 그 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모자에는 각을 넣어주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늘려뜨는 부분을 분산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는 하나, 그 다음 2개, 여기는 하나, 하나, 2개, 하나.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 둘, 하나를 반복할 거예요. 7번을.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하고 핀 꽂아 주시고 다음 코에 둘,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하면 7번 반복에 여기 첫 그 규칙이 생겼어요. 다음에는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는 하나, 둘, 하나로 설명을 하지만 이 규칙상으로는 지금은 그냥 7개, 그 다음에는 한 코에 2개씩, 그 다음에는 하나, 2개, 그 다음에는 하나, 하나, 2개, 그 다음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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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비율로 7코씩 늘어나는 거를 그냥 위치만 바꿔주는 설명이에요. 기억하시기 편하게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하면 이번 단에는 28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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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즉 이번에는 3코는 한 코씩만 뜨고 네 번째 코에서 2코를 뜬다는 거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자, 첫 코에 표시해 두고요.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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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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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2단 다 떠서 돌아올게요. 마지막 한 번만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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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뜨고 나면 한 단은 코 늘림 없이 쭉 떠줄 거예요. 이번 단은 6단 코 늘림 없이 35코 떠주겠습니다. 다섯, 여섯, 6단도 다 떠서 돌아올게요. 6단을 2코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하나, 둘. 이번 7단은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그래서 이번에는 5코가 한 묶음이에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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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하나. 이렇게 이번에도 7세트를 진행해서 돌아올게요. 마지막 한 묶음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그러면 7단이 끝났고요. 다음 8단. 이번에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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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래서 6코가 한 묶음이에요. 아까는 5코가 한 묶음, 이번에는 6코가 한 묶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를 5번 한 다음에 넷, 5 한 다음에 2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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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지금 형태를 보시면 살짝 둥그렇게 굴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펴지 마세요. 모자 할 때
아직은 이렇게 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뜨면 모자가 이렇게 둥글게 굴려질 텐데 그거를 일부러 펴실 필요는 없다는 거. 하나. 이번 단도 다 떠서 돌아올게요. 한 세트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둘, 셋, 넷, 다섯 한 다음에 마지막에 두 코. 이렇게 하고 나면 8단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제 9단은 아까 5코가 한 묶음이었잖아요. 6코가 한 묶음이었네요. 9단은 7코가 한 묶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코 안에다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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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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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하나, 하나.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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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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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하나, 하나. 이번 단도 다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9단의 마지막 한 세트가 남았습니다. 한 묶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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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하나, 하나. 9단까지 뜨고 나서 10단은 아까 6단처럼 다시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 돌아올게요. 하나, 자, 10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단 떠주시고요. 11단.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7코 동안은 한 개씩, 마지막 8번째 코에 2개를 떠주는 이렇게 8코가 한 묶음인 11단을 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2코. 자, 이번에도 이제 규칙이 같으니까 조금 익숙해지셨겠죠? 한번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한 묶음 남았습니다. 11단.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코늘림을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뜬 이 모자 안에서는 늘림단이 한 번 남았습니다. 모자 윗부분 할 때 이렇게 만들 때 일부러 이렇게 펴지 마세요. 그냥 이 형태 되는 그 모양 그대로 12단 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9코가 한 묶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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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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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9코 한 묶음을 7회 반복할 거예요. 다시 이번 한번 떠보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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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반복해서 12단 다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12단 마지막 한 묶음 남았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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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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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보통 우리가 모자를 뜰 때 이 길이가 17, 보통 성인 모자 사이즈면 17cm 정도 되면 머리에 맞는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만약에 얘를 이렇게 폈다고 하면 20cm 가까이 될 거예요. 센치가 훨씬 커집니다. 대신에 이렇게 뜨는 모양대로 살짝 접혀져 있을 때 17cm 정도 이 상태에서 뜨시면, 보통의 머리 사이즈가 아주 크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떴을 때 큰 문제가 없고요. 근데 손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작게 나오실 수도 있어서 코를 더 늘려야 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왕 늘려주신다고 하면, 저는 지금 12단까지 다 떴을 때 코가 70코가 되었거든요. 8코 하고 2개 뜨는 거를 7번 했으니까 70코가 됐는데, 만약에 70코 하면 조금 작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늘릴 때 되도록이면 어떤 수의 배수가 되도록 늘리는 게 좋아요. 만약에 많이 작다 하면 한 번 더 늘림을 해서 77코를 만든다던가, 만약에 77코까지 늘리면 너무 클 것 같고 70코는 좀 작을 것 같고, 그럴 때는 바늘 이 중간중간쯤에 한번 늘린다 생각하시고 34코하고 한번 늘리고 34코하고 한번 늘리고 나면 72코가 되겠죠. 그러면 아주 작은 사이즈 조정 같은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모자 사이즈를 정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부터 10단 동안은 늘림 없이 평단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 평단으로 진행했을 때 길이가 17cm 정도 되도록, 자, 17cm라고 하면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해서 17cm 정도 되도록, 저는 이 모자 윗부분에서 10단 정도를 더 뜰 거고요. 여러분은 자기 머리 사이즈에 맞게, 보통 그 평단을 떠서 머리에 댔을 때 귀 바로 위거나 아니면 이마에서 한 중간 정도 오는 길이면 보통 그 챙하기 시작하기 좋은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될 때까지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10단을 다 떠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사이즈를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자, 줄자로 재었을 때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아직 16cm 조금 넘네요. 그러면 저는 한 단을 더 떠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지금 샘플로 이렇게 아이보리색하고 조금 실이 섞인, 이미 제가 쓰고 다니는 모자예요. 실이 섞인 이 실은 10단 했을 때 여기 중심에서 17코가 되었고요. 이 아이보리색은 11단을 했을 때 17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작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뜰 때 조정을 하려고 설명을 그렇게 드렸었는데, 지금 한 단 정도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단을 더 뜨고 돌아올게요. 자, 2코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 이제 챙 부분을 들어갈 부분이 되었는데요. 지금 챙 같은 경우는 아까 8코하고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짧은뜨기 9코 하고 코 늘리기를 한번 하는 걸로 늘림을 주려고 합니다.
코를 만약에 옆으로 많이 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7번을 늘리는 것보다는 11번을 늘리는 걸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어떤 수의 배수가 되었을 때 그 모자 안에서의 배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림 코스에 맞춰서 챙을 해주면 계산도 쉽고 챙에 퍼지는 정도를 조절하기도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자 뜨시는 분들마다 이 계산을 하는 거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2, 4, 6, 8, 9 하고 코 늘리기 다시 9번을 짧은뜨기 하나씩 하고 코 늘리기 할 거예요. 이번 단도 돌아오려면 한참이니까 다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챙 1단 8, 9, 2코 이렇게 해주면 챙 1단이 끝났고요. 저는 이 모자가 많이 퍼지지 않는 좀 번거지 형태로 뜰 거라서 이번 단은 늘리지 않고 평단을 한번 떠두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이 모자 그 유튜브 보시고 모자를 떠야겠다 생각을 하고 보실 때 버킷햇 하잖아요. 버킷햇이 뭘까요? 버킷햇은 챙이 있는 모자를 버킷햇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모자를 만들 때 그 형태에 따라서 이름이 있는데 챙이 있는 모자를 버킷햇이라고 한다는 거. 자, 이번 단은 코늘림 없이 평단을 뜨는 거니까 이번 단도 다 뜨고 돌아올게요. 챙 2단을 거의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5코 뜨고 5코를 짧은뜨기 하나씩 뜨고 늘리는 코 하나. 이번에는 11코가 한 묶음이거든요. 5코 뜨고 늘리는 거 하나, 다시 5코. 자, 첫 코 표시하고요. 하나, 둘, 셋, 넷, 5. 코 늘리기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한 묶음 5코 뜨고 코 늘리기 5코 뜨고 이번 단도 다 떠서 돌아올게요. 마지막 한 세트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셋, 넷, 5, 코 늘리기 하나, 둘, 셋, 넷, 5. 자, 지금 이렇게 챙 2번 늘리기를 했을 때 지금 챙이 조금씩 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번거지 스타일은 확 퍼지지 않으니까 지금 조금 퍼지는 느낌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늘려주면 아주 많이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평단을 한 번 더 떠주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평단 한 단 뜨고 돌아올게요. 자, 챙 4단 다 뜨고 다음에는 챙 5단 그 도안상으로는 27단이지만 챙으로는 5단이에요. 이번에는 짧은뜨기 11코는 그냥 하나씩 뜨고 12번째 코에서 코 늘리기 지금 이제 늘리는 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아까 늘리기 했을 때보다 오히려 평단 한 단을 더 떴을 때가 모자 형태에 퍼지는 정도가 훨씬 더 모양이 잘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늘림단 다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11코 하고 12번째 코에 2코 뜨세요. 지금 다 뜨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타탄 케이스 가방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거지만 그 실을 묶지 않고 연결해서 뜨는 법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새로운 실을 가져오시고, 자, 코를 뜰 것처럼 한번 당겨 오세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실로 빼주시고, 이렇게 두 올을 당겨서 이렇게 다음 짧은뜨기 뜰 때 이렇게 이 실 두 꼬리들을 바늘 위쪽에 넣어서 이렇게 뒤에 들어가도록 넣어서 떠주시면 이제 편물이 이루어졌으니까 굳이 실을 묶지 않더라도 실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코만 넣어주고 뜨고 난 다음에는 얘는 잘라줘도 되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코 늘리기 하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고 코 늘리기. 그러면 챙 5단까지가 다 끝났고요. 저는 지금 이 모자에서는 늘리기를 더는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여기서 2단이나 3단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보통은 3단 뜨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건 진한 색이라서 조금 굵었던 건지 얘는 늘림하고 평단을 2단을 떴더니 제가 원하는 길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챙 자체가 저는 그닥 긴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멈췄는데 주변에서는 한 단이 더 길어도 좋겠다고. 그런데 이제 이 모자는 지금 제가 쓰고 다니는 모자라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 지금 샘플로 뜨고 있는 이 모자 같은 경우는 평단을 3단을 뜰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3단을 뜨고도 부족하다, 아니면 퍼지는 정도가 조금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럴 때는 평단을 3단 뜨기 전에 그 전에 한 단 늘려서 늘리는 단을 한 단 더 떠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거는 정말 개인 취향이라서 퍼지는 정도가 어떤 게 예쁘다 안 예쁘다를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썼을 때 예쁜 그 모양이 제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하시면서 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3단 다 뜨고 돌아올게요. 제가 3단을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챙 길이를 한번 재보겠는데요. 챙 길이는 제가 6.5에서 7cm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마지막 늘린 여기서부터 이렇게 쟀을 때 6cm네요. 그래서 저는 한 단을 더 떠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뜨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손땀이 쫀쫀해졌을 수도 있겠고, 그 실마다 굵기가 좀 달라서 제가 기준을 그 굵은 800번 실로 정했더니 보통은 한 단 정도가 더 떠지는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 단을 제가 머리에 써봤을 때 퍼지는 정도가 더 늘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평단을 한 단 더 뜨겠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퍼지는 정도를 보시고 중간에 챙 7단에서 늘릴 수도 있겠고 8단에서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챙 늘리기를 챙 5단에서 늘리는 걸로 끝냈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저한테는 충분히 챙 퍼지는 정도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늘리고 나서 평단을 지금 4단째 뜨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손땀마다 다르고, 그리고 머리에 썼을 때, 그리고 그냥 사이즈를 보았을 때가 다르니까 머리에 써서 그 챙 길이는 보통 우리가 6cm, 7cm 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 썼을 때 그 적당한 그 균형에 맞는 길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단을 한 단 더 떠주고, 그리고 빼뜨기를 한 단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도 짧은뜨기 한 단 뜨고 난 다음에 빼뜨기 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챙 부분이 7cm가 되도록 거의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모자 설명할 때 한 가지 빠뜨린 설명이 있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이거를 초기에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거의 다 뜨고 나서야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모자를 여러 분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떴던 부분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제 뜨실 때 이렇게 이 잡는 손과 뜨는 손을 이렇게 뜰 때 이대로 뜨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이 잡을 때 이 편물을 이렇게 잡으세요. 딱 잡고 이렇게 뜨면 떠가면서 이 부분을 늘리게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늘어나면, 한 군데만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이 전체를 뜨는 내내 이렇게 잡으면서 뜬다고 하면 전체적인 모양을 예쁘지 않게 만드는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 이걸 뜨실 때 여기를 대는 정도로만 하시고 잡지는 말고 그냥 손가락만 닿아져 있어도 지탱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쪽은 딱 잡아주는 힘을 주겠지만 이쪽은 힘주지 말고 그냥 손이 놓아져 있는 상태로 뜨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은 빼뜨기를 한 단 해줄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줄 건데, 이 빼뜨기 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편물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다 보면 같은 바늘로 했을 때 계속 줄어든다. 그럴 경우에는 한 바늘을 큰 걸로 하거나 한 호수 큰 바늘을 쓰거나 이렇게 빼뜨기를 할 때 바늘을 뒤쪽으로 제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챙 같은 경우도 이제 평단을 몇 단 뜨다 보면 늘림을 더 주기에는 조금 많이 퍼질 것 같고, 그래도 그냥 이 상태로 가기에는 너무 조금 퍼진다. 그럴 때 방법은 그 단을 뜰 때 마지막 단 정도에서는 바늘을 한 호수 키워주는 것도 조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령을 여러 번 쓰다 보면 그 요령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모자를 했을 때 이 빼뜨기를 한 단 떠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뜨면서 조금 쭈글쭈글해졌던 부분이나, 그리고 챙의 형태를 잡아주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빼뜨기 한 단 다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빼뜨기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핀 앞까지 해주신 다음에 핀을 빼주시고요. 여기에서 가위로 자릅니다. 그 다음에 돗바늘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뒤로, 이대로 마지막 코를 그대로 빼주시고요. 돗바늘에 끼워서, 자, 여기 그 앞 두 번째 코 앞에다가 이렇게 가로질러 넣어주세요. 이 두 올이 다 걸리도록 이렇게 다 넣어서 이 실이 나온 자리로 다시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면
깔끔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 정리해 주시고, 이제 핸드메이드 라벨은 달고 싶으면 달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그냥 쓰셔도 되고요. 저는 라벨을 한번 달아봤어요. 달아봤는데 색상이 확 튀기도 하지만 그래도 귀엽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이 위치에 달아주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그닥 표가 나지 않게 예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뜨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라벨을 달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자 뜰 때 썼던 실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실을 전체를 쓰면 너무 두꺼우니까 절반, 이게 5올로 되어 있는데 3올만 가지고 라벨을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라벨을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안쪽에서 이렇게 아직 구멍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이 실과 이 실을 한번 안쪽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매듭 지어주고 이렇게 실을 통과하는 걸로 라벨을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자,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바늘을 빼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 옆쪽도 꿰매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여기 구멍 쪽으로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바깥쪽으로 라벨 구멍에 넣어서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시면 2번 정도 해주시면 충분히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숨겨주세요. 그러면 끝. 이 실은 아까 묶어준 실인데 이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얘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실은 보이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실도 숨겨줬으니까 잘라주시면 라벨도 깔끔하게 달아졌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